신라 하대는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군인 황제 시대랑 버금갈 정도로 개혼란기였죠. 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신라 하대. 두 번째 하대죠. 하대는 37대 선덕왕. 한 명 더 적을게요. 38대 원성왕. 마지막은 56대 경순왕.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대는 누가 왕위에 올랐어요? 진골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무슨 왕? 나물왕 반개 세력이죠. 신라 중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내물왕, 미안합니다. 무열왕 직계가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이제 박씨도 왕을 3명이나 계승을 하게 됩니다.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런 식으로. 신라 하대 조금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데 개판입니다. 개판. 시기는 155년밖에 안 됐는데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던 시대예요. 한마디로 대혼란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모습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는 어땠나? 당연히 이렇게 적읍시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는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 속된 말로 하면은 김씨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도 보이죠. 예를 들면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사마씨 정권이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파랑의 난이 발생한 이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김씨끼리 김씨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고 파랑의 난은 무슨 씨끼리 사마씨끼리 권력 쟁탈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은 내부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김원창, 김범문의 난.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 발생하게 됐는데 특히 김원창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나라를 국호를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연호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운이라는 연호를 만들었는데 김원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혈기예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37대 선덕왕이 김양상이고 38대 원성왕이 김경신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뭐였냐면은 나해무랑 10세손, 12세손이에요. 실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나물왕개입니다. 나물왕개. 김양산, 김경신이가 아까 얘기했죠.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김양상이가 왕이 된 게 사람이 선덕왕이고. 그 다음에 김경신이가 그 뒤이어서 왕이 된 것이 원성왕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 수업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원래는 내무랑 직계 후손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경쟁자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김양상과 한번 더 적을게요. 김경신 이렇게 세력이 있었어요. 왕위 계승의 색깔은 누가 더 혈통은 누가 더 진하면은 김주원이가 진했어요. 한번 물먹었죠. 근데 김양상이가 됐겠죠? 김경신이하고 이제 김주원이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김경신이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복두를 벗어버리고 다른 모자를 쓰고 12줄의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의 우물에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해몽을 해버리니까 당신이 복두를 본다는 것은 벼슬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물에 빠지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다. 아이고, 이거 꿈이 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복두를 버는 것은 새로운 모자, 면류관을 쓸 것이며 면류관은 왕만 쓰는 거잖아요.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여러분 물이잖아요. 그 물은 얘를 국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졌다 하는 것은 국가를 장악할 것이고 가야금이 12줄이죠. 당신은 나무랑의 몇 세손이나 12세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김경신이가 물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되겠는가? 왕이 되겠는가? 그거잖아요. 그럼 난 몰래 신에게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김주원 집 근처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비가 와서 넘쳐버렸죠. 속된 말로 출근 늦었어요. 왕이. 출근 늦어가지고 김주원이가 왕이 못 되고 김양상이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38대 원성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김양상과 김경신이가 둘 다 왕이 됐는데 김양상은 엄밀히 말하면은 김경신이가 세웠던 바지사죠. 원래는 김경신이가 권력이 더 셌습니다. 그 내가 바로 왕이 돼버리면 정말 권력을 탐하는 놈 아닌가 이렇게 비춰줄 수도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앉혀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바로 대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대빵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쫓아내고 박정희가 대빵을 맡게 되잖아요. 원래 권력의 속성이라 하는 것이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원창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무열계 직계 후손이었던 김중원의 아들입니다. 김원창과 김범문 엄밀히 말하면은 정통성은 나무랑보다 훨씬 더 뚜렷해요.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 처음에 김원창이 어떤 직위에 올랐냐면은 시중자에 올랐어요. 다른 말로 뭐 중시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자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웅천주 도독 자리로 강등이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충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에요. 국무총리가 됐다가 이제 시장으로 격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일으켰던 것이 바로 뭡니까? 김원창, 김범문 난입니다. 그러면 김원창과 김범문의 난의 이 난의 성격은 바로 뭐였냐면은 뇌물계, 나물계, 계승에 대한 무슨계의 불만? 무열계의 불만이 표출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난이 발생하게 됐냐면은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입니다. 선생님 김씨끼리 싸웠다면서요. 장보고는 왜요? 장보고는 그렇죠. 여러분들 진골귀족은 아니지만은 진골귀족의 왕이 계승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자, 또 김씨 족보 자꾸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유력자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김준정 세력, 두 번째가 김헌정 세력, 세 번째가 누구냐면 김충공 세력이 있어요. 다 김씨죠. 김준정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우징, 김우징의 아들이 김경응, 김헌정의 아들이 누구예요? 김재룡, 김충공의 아들이 김명희입니다. 이 세력이 있었어요. 뭐 그냥 짧게 알겠습니다. 요때 누가 죽었냐면은 진짜 로맨스 파파죠. 흥덕왕이 죽어요. 흥덕왕은 진짜 신라의 왕 중에서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왕비가 죽자 후궁을 들이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죽을 때 유언도 안 남겨요. 다음 왕위는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김씨 세력들은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력이 있는 김준정 세력, 김원정 세력, 김충공 세력입니다. 경쟁이 붙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김재룡이가 왕이 돼요. 김명희가 또 이걸 또 후원해 줍니다. 여기서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왕위 계승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김균정은 사망합니다. 이 김우진과 김경흥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장보고가 세웠던 청해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김재룡이가 왕이 돼서 이 사람이 흥덕왕 다음에 희강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김명희가 권력을 잡았는데 김재룡은 살짝간씩 아까 말했죠. 무슨 사장? 바리사장이에요. 그 나중에 또 김명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희강왕을 목매 자살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민애왕이에요. 왕이 됐죠. 근데 아이고 여러분들 애자가 들어갔네요. 이게 무슨 애자입니까? 슬플 애자죠. 왕은 시호에 슬플 애자가 들어갔으면 지명이 못 산 사람이에요. 청해진에 갔던 김우징하고 장보고가 세력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민해왕 세력을 타도합니다. 무슨 전투? 발구벌 전투. 여기서 민해왕 군대가 거의 전멸당했죠. 그래서 이 김우징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신무왕입니다. 여기서 뻔할 뻔짜 분명히 청해진을 가지고 있던 장보고랑 김우징과 딜이 있었겠죠. 네 왕 만들어줄게. 그럼 뭐 할 거야?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거입니다. 근데 신무왕이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병으로 죽어버렸네요. 그 김경옥이가 왕위에 올라간 이 사람이 문성왕입니다. 그런데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김범문의 아들 김양이가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섬 출신의 딸을 어떻게 왕비로 맞이하느냐. 신분이 너무나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김양의 딸과 문성왕을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열받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실패했죠. 이걸 우리가 장보고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되게 복잡하죠.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 두 번째 이제 경제 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거두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대작용이 나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사회 파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 파트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농민봉기가 발생합니다. 농민봉기가 발생. 뭐 밀란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밀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밀란과 봉기의 차이점, 잘못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 봉기,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들고 일어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봉기는 벌봉차고 일어날 일자,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벌이 썼어요? 아니죠. 벌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려야지 벌이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그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농민도 농민봉기입니다. 밀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민봉기 발생. 당시 농민봉기를 다른 말로 뭐 초적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 바지 입고 설득딱 해가지고 적고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주로 비니를 썼어요. 비니. 노란 비니 썼다. 무슨 난? 황건적인 난. 그죠? 그 다음에 원나라 말기에 빨간 비니 쓰고 써줬다. 무슨 난? 홍건적인 난. 이 홍건적 격방이 누굽니까? 주원장이죠. 결국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바로 뭐였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여기서 이 과정세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진성여왕 때 많이 일어났어요. 뭐 기록을 보면은 진성여왕하고 자기 숙부였던 각간미용가 뭐 짝짝꿍 돼가지고 뭐 숙부랑 불륜을 일으켰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숙부가 자기 남편입니다. 신라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했던 것이 있었죠. 심지어 고려 때까지 쭉 근친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 때 따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에서 이제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되죠. 호족은 자기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렸어요. 성주라 했던 건 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속된 말로 자기 구역이 있어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이라 불렀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징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손민수가 경산의 호족이라면은 손민수는 뭐랑 다름없다? 경산의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이 호족의 유형 오늘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군진 출신, 군사 기지. 두 번째 촌주 출신. 그 다음에 낙향 귀족. 김주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릉으로 낙향을 해버렸죠. 그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출신이 있습니다. 해상 출신 유명한 호족 2명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장보고. 두 번째 누굴까요? 송 PD님. 해상 출신. 아는 진짜 모르는 사람 안 물어봅니다. 힌트. 최수종. 대주요? 대주요 아니죠? 최수종이 했던 역할 중에 왕건이죠, 여러분들. 왕건은 저기 숭하게 유명한 해상 출신. 장보고는 청해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육두품의 개혁 시도. 육두품들이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물론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게 신라 하대 사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파트, 네 번째 문화 파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라 하대 문화 파트는 불교의 종파 중에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선종은 중국식 불교예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참선, 수양,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호족과 결탁을 맺습니다. 호족과 결탁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유행을 하냐면은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송악길지설이에요. 뭘 보고? 이제 왕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신라 중대와 하대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보시는 방법도 있고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